진잼이었다니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반대야. 야 진쌤이. 아 나는 쌤하고 안 해가지고. 나 이장님 봤는데. 나 상담이 3초 만에 끝났어. 내 주제 보자마자 뭐지? 다 지우고 다 있으세요. 근데 지금 우진이 끝났죠? 남진이 개빡. 다음 사람 불러오세요. 남진이 개빡쳤던 느낌. 야나 15분 넘게 했어 순간. 선생님 아파 등록 한 번만 해주세요. 칠 때. 네. 내가 그때. 추워? 나 추워. 남진이 내 전화 가져갔어. 출석 한번 볼게요. 뭔데 지역할? 먹을 거 사왔네. 3학년 뭐지, 이거? 베타. 무주이, 김서희, 아니, 저 우진이, 임마, 정윤이, 도윤이, 서진이, 은빈이, 현이, 찬욱이, 현민이. 아 300대야? 이렇게 많은데 베타가 알파보다 적다고? 56? 베타가 알파보다 많지 않아요? 훨씬 어? 많지. 당연하지. 근데 왜 베타가 8강수고 알파가 1강수요? 비슷해 지금. 저희가 안 읽었잖아요. 알았어. 356점. 원래 저희가 1강 아니에요? 아, 소리. 저희가 1강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추운데. 떠드는 건 1등이지. 그러니까요. 1강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다. 학원의 얼굴이라서 그 강의시대. 저기 이 형제 못 쳤는데. 어? 저기 이 형제 못 쳤어요. 아니 앞뒤 괜찮아. 아니 아까 김치 먹는데 자, 왜 남친 지난 시간에 우리 열의 일당량이라는 얘기 살펴봤었죠. 네. 열의 일당량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책이 왜 이래? 온도 체계까지 얘기했나요? 네. 온도 체계까지 얘기하고 책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온도와 열이란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온도와 열. 이 부분은 조금 구닥다리로 표현해 나갔고, 자, 최근의 표현까지 포함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열 평형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과학고 입시나 또 영재고 입시 쪽에 상당히 많이 쓰는, 이제 과학고 입시만 남았으니까 과학고 입시 쪽에 상당히 많이 쓰는 3단계의 창의 면접에서 많이 쓰는 주제이기도 해요. 오케이? 또 화학에서도 배우기 때문에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열평형 상태야? 열평형 상태란 접촉하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접촉하는 두 물체 온도가 같아져서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다. 자, 이런 상태를 열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어떤 상태로 열평형 상태가 되니? 이런 식으로 열평형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쪽에 가로축은 접촉하는 시간, 세로축은 온도. 자, 이걸 살펴봤더니 저온의 물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고온의 물체가 있었어요. 자, 이때 저온의 물체는 고온의 물체로부터 열을 계속 공급받죠. 그래서 어떻게 돼 버립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자, 그러다가 일정해지고요.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온도가 같이 일정해지는 이런 상태를 갖게 돼.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해? 열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우리는 열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열량 보존 법칙. 열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이게 열량 보존 법칙이야. 고내 물체가 잃은 열량. 자, 이게 존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 자, 그래서 이게 열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꾸 피해서 보려고 그랬고 못 보게 하려고. 자, 그래서 이게 열량 보존 법칙인데 이거를 이용한 물체가 되게 많아요. 열량 구하는 식을 본 다음에 간단하게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미지수 놓고 방정식 푸는 문제 굉장히 많았는데 몇 도씨 물 몇 그램이 있다. 몇 도씨 물 몇 그램과 혼합하면 전체 온도는 얼마가 되게? 라는 수학 문제가 있었어. 못 저희 봤니?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 세대는 아니에요. 그 닭다리? 그 초등학교 5, 6학년 때 하는 건데 초등학교 너무 미지수 써서 방정식 풀 때 쓰는 문제. 김현식이 중학교 1학년 때 문자가 중1때 나와요. 어? 문자가 중1때 나와요. 아니, 무슨 맞아요. 진짜 함수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나오고. 중학교 1학년 니네 함수 배울 때 이런 거 안 배우니? 안 하는데. 그건 나와요. 안 나와. 나와. 안 여기다 나와. 이거 넣었더니 뭐 이렇게 나오더라. 안 난다. 확실한 건 함수가 초등학교 때 나오잖아요. 저게 함수긴 해. 안 나왔다니까. 이게 함수야. 솔직히 뭐든 말해서 나오잖아. 누구를 안 했겠어. 도대체 좀 초등학교에서 뭘 가르치지? 수학에서 교과서를 안 들고 들어갔어. 중학교 나누기 곱하기 안 배우는데 나는 놀러 다니는 거. 건널비랑 원래 넓이 그런 조만간에 교과서 없어진단 말도 있던데. 나이스. 너네들 학교에서 혹시 패드 그 지급해주니? 1학년. 맞아요. 저희 1학년만 1학년 노트북. 아, 걔네부터 수업이 이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 재밌겠다. 책이 없어진대. 이거 애들 그 이북으로 이사하는 집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럼 또 없애겠지 뭐. 응? 도로 다 뺐고. 니네 노트북 줬지? 안 좋다니까. 저희 안 2학년이라니까. 1학년에서만 저희 내년에 고등학교 됐을 때 봤는데. 안 받아 안 받아. 1, 2학년 그 세대만 병이야. 걔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반납이야. 아니, 지금 과학고는 받아. 그래요? 그럼 과학고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고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고도 주는 거 같던데? 올해도 안 주는데. 내년부터 주겠지? 안 주긴 했어. 우리 1학년 애들 받은 거 같던데? 그 과학고에서 주는 거. 그래갖고 야, 노트북 살 때는 너무 비싼 거 사지 말고 엄마 등골 빼먹지 말고 그냥 저가형 사는데 저가형도 굉장히 좋아 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주는데요? 헐. 근데 학교 그거 그 진짜 차이 너무 심하다. 한글 파일밖에 안 된다고. 어? 네? 인터넷이 잘 안 된대요. 제 동생 롤 깔고 게임하던데. 좋네. 와씨. 진산중학교는 그런가 보지? 역시 또 휴지 좀 들고 와도 돼. 코푼 진짜 다. 콧물이 흐르고 있어요. 왜? 진짜 심해요. 근데 비염이 자, 이렇게 팔 깎고 이렇게 묶고 있어. 근데 근데 그걸 하려면 휴지가 필요해요. 금방 되겠어. 모트로 뜯어서. 자, 그래서 열량 보존 법칙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한편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열량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자, 열량하기 전에 열의 정의부터 하자. 열이라는 것. 먼저 구닥다리로 알려드릴게요. 옛날 책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물리까지도. 자, 얘는 물체에 출입하여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자, 이와 같은 원인을 뭐라고 한대요? 열이다라고 해요. 요즘에 신빙은 어떻게 설명하니? 요즘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두 물체의 온도 차이에 의해 고내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흐르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우리는 열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했어. 그래서 열의 정의와 열의 흐르는 방향까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요? 빙구 같아. 여름에 더우니까 팥빙구가 필요하지. 아, 빙구야, 팥빙구야. 에? 자, 그러면 열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요즘은 열량이라는 표현을 안 배워요. 근데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아. 열량을 다 열이라고 표현해요, 요즘은. 자, 열은 애초에 에너지라는 거고, 열량을 구분해서 얘기해 보면 열량이라는 것은 기호로 Q라고 써요. 왜 Q일까? 양. quantity of heat이야. 열의 많고 적음을 얘기한다. 자, 열의 많고 적음을 열량이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열의 이동은, 열약분하는 식은 좀 이따 볼 거야. 열의 이동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 열의 이동. 얘는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데, 얘는 열의 이동은 고내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흐른다. 좀 이따 배우겠지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 이거는 어디에서 많이 정의합니까? 과학고 2단계에 자, 면접에서 많이 묻습니다. 특히 교과 질문을 할 때. 지금 이거 중학교 교육과정의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나오고 있지. 열의 전달 방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는 표현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무준이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죠. 자, 물질의 순환에 의해서 열이 직접 전달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거 방금 했어요. 언제 해? 전 시간에 앞 시간에? 무슨 면접 시간인데? 대비. 면접 때. 아, 그랬어요? 2단계에서 많이 물어봐요. 오케이? 자, 도현아. 복사가 뭐야? 전자기파 형태로 열이 이동은 응? 완벽하지 않은데? 순간에 매개체 없이 복사란 책을 얹어 놓으면 똑같이 나오는 게 복사잖아. 자, 복사라는 것은 자, 중간에 아무런 물질의 도움이 없이 열이 빛의 형태로 직접 전달되지는 현상을 복사라고 해요. 이때 복사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자, 무슨 법칙에 의해서?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지는 아이다라고 하는데, 뒤쪽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편 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 또는 열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얘는 개를 구성하는 개라는 거는 뭐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대상이 돼. 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개가 있죠? 열린 게 닫힌 게. 초복에 먹는 게, 중복에 먹는 게, 말복에 먹는 게 이거 아니고? 자, 얘는 자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가 있어요. 열린 개는 물질의 출입도 자유롭고 뚜껑 열린 병이야. 그리고 열의 출입도 자유로워. 반면에 자 닫힌 개는 뚜껑을 닫은 병이야. 물질의 출입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열의 출입이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고립개는 이런 개를 얘기해. 병을 뚜껑을 닫아서 우리 베라 사면은 포장해 주잖아. 그 비닐봉다리에 넣은 거야. 얘는 은박지로 돼 있고 안에 스타이로폼이 있지. 옛날 표현으로 스티로폼이 있잖아, 그지? 은박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 복사열을 막고 복사가 되는 걸 막아줍니다. 왜?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게 복사거든, 그지? 그래서 은박지로 해놓으면 반사가 되잖아. 그래서 전자기파가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은박지를 씌워놓은 거야. 여러분들 캠핑 가거나 야외로 놀러 가면 돗자리를 깝니다. 한쪽 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한쪽 면은 은박지로 돼 있어요. 어디를 깔아야 될까? 어디를 밑으로 해야 될까? 은박지를 위에다 놓는 게 좋을까? 은박지를 아래에다 놓는 게 좋을까? 은박지 아래긴 한데 그러게요. 은박지를 왜 아래에 깔까? 무지개 반사? 무지개 반사? 응? 코딱지 빨리 쓰셔야지. 휴지 벌써 다 썼어? 있는데 뜨거운 게 아파요. 어? 코 안이 설어가지고 그걸 꽂고 있으면 코가 따끔거려요. 자, 은박지를 왜 아래로 깔까? 반사돼서 나한테 오니까. 취식 금지인데. 유나는 이쁘니까 괜찮아. 그러면 지금이 그 여름인 거예요, 겨울인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뭐라고? 그게 아니라 너 지금 겨울처럼 보이냐? 아니 그 애초에 근데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나는 애초에 안 뜨거워야 되니까. 은박지 한 면이랑 그림 한 면 있잖아요. 그림을 보라고 그렸으니까 그림이 위로 가야 되는 지금이 거예요. 더워서 그런가? 은빈이 얘기하는데 왜 떠들어? 자, 은박지를 바닥에 깔아야 되지, 땅 쪽에, 그치? 왜? 그림을 봐야 되니까. 아니 보라고 그린 거잖아요. 도라이냐? 아니 그림 보라고 그린 거잖아요. 그림 보라고 그린 사람도 있고 그 그림을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 왜 안 봐요? 코로나다. 맞아요. 모르예요. 자, 은박지를 아래로 깔아놓는 이유는 지표로부터의 복사를 막기 위해서야. 여름에는 지열이 있지. 지열이 막 파고 들어온단 말이야. 반사, 무지개 반사.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어때? 추위를 또 막아주기 위해서 은박지를 바닥 쪽에 깔아줘요. 오케이? 안쪽에서 들어가는 열 복사를 밖으로 튕겨내줘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깐다. 근데 좀 더 효과적이면 겨울에는 은박지를 위로 까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요. 오케이? 실내를 보온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바닥에 까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3단계 문제 이런 거 나올 수 있겠다. 자, 열의 전달 방식 3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요즘 캠프가 아주 핫하잖아, 그지? 매트를 봤더니 한쪽엔 그림과 한쪽에 은박지가 있다. 여름엔 어디로 깔고 겨울엔 어디로 까는 게 좋을까? 괜찮네요. 괜찮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개를 구성하는 자, 입자들의
입자들은 바로 분자들이야. 입자들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걔를 구성하는 입자들,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열 에너지라고 한다. 그럼 온도가 높으면 많은 열을 갖고 있는 거지. 분자 운동이 활발해.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분자 운동이 느려. 기체들로 이루어진 계의 경우에는 자, 이 속력이 절대 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뒤쪽에 증명을 할 거예요. 자, 한편 온도가 낮은 물체, 낮은 분자는 온도가 높은 분자는 온도가 낮은 분자보다 더 큰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이들이 접촉하면 충돌해서 에너지가 큰 분자는 에너지가 작은 분자에게 에너지를 전달한다라고 하는데, 열의 이동을 이렇게 표현해 줘요. 고체 물질에 대한 얘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고체 물질의 경우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을 시켜 놓습니다. 채빈 학생. 네? 채빈이 여기 있어요. 세빈이요? 채빈이요, 채빈이. 아, 여기 3학년 베타반입니다. 네. 처음 들어. 세빈이를? 자, 이쪽에 자, 전해 물체가 있어요. 아이, 파란 백목이 있었으면 좋은데. 자, 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속력은 빠를까 느릴까? 스탠딩이 어때요? 스탠딩 기상이 어때요? 빠를까 느릴까? 그냥 서 있어. 빠를까 느릴까? 빨라요. 저온인데? 들었어. 좋으냐? 아니 칠판에 써 있잖아. 찍어도 어떻게 속력이 느려. 자, 얘는 고온이야. 고온이야. 자, 그러면 얘는 속도가 어때? 빨라요. 그럼 여기에서 이 입자들이 충돌을 하겠죠. 네. 자, 지금 이 물체는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 했죠? 내가 고체 상태라고 했어요. 그럼 이 입자들이 누구일까요? 이 입자들은 누구일까? 네, 고체라고 했어요. 이 입자들은 누구일까요? 현이야, 누구일까? 정윤아, 누구일까? 민성아, 누구일까? 애들이 다 네 흉내네. 대답해도 소리가 안 들리는지 대답 안 하는지 모르겠어. 민성아, 애들 좀 혼내줄까? 민성아 뭐지? 전자지. 자, 전자들, 자유전자들이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헉, 고체에서 움직이는 게 자유전자밖에 없잖아. 그러면 전기의 부도체는 열을 잘 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열을 잘 통할 수가 없어요. 열의 부도체는 정기적 부도체고, 열의 도체는 정기적 도체가 돼. 열의 경우에는 흔히 양도체라고 하게 돼. 아시겠어요? 바로 자유전자의 역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빠른 물체와 느린 물체가 여기에서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온도가 높은 쪽의 분자들의 속력이 어디로 전달되지니? 온도가 낮은 쪽으로 전달되지지. 충돌하는 과정에 에너지를 전달시켜줘요. 속력이 빨라지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지? 올라가지. 그러면서 차차차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왼쪽으로 전달되지는 현상. 특히 도체에서의 이런 열의 전달을 뭐라고 부른대요? 전도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전도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고체 물질에서 물체를 따라 열이 직접 전달되는 현상을 전도라고 하고, 이 전도 과정에서 누가? 자유전자가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 오늘 저녁이 치킨 마요 덮밥이래. 입에서 닭 냄새 나요. 먼저 줄 거야.
어? 어디서 주는? 학원에서 제공해 주는. 집에서 당연하지. 학원에서 못하는 거예요. 밥을 제공해줘요? 그럼 저 주면. 선생님들이 30분 동안 어디 가서 밥 먹니? 그럼 저 주시면 돼요. 저희는 그럼 30분 동안 어디 가서 먹어요? 선생님 식당. 너희들이 가니까 선생님들이 못 가는 거야. 그래 너네들이 빨리 먹지 좀 이래도. 배우쌤 잘 드시던데. 어? 근데 김밥 통닭 쌤들 엄청 많아요. 맞아요. 요즘? 원래부터 많았어요. 김밥 통은 꽤 특강 때 마가 그랬는데. 선생님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학원에서 보내주잖아요. 그래? 선생님 안 먹어. 선생님 내 돈으로 사 먹어. 나중에 부원장님이 내 돈 내 산. 막 없어서 쌤 저 주시면 안 돼요. 뭐를? 치킨 마요를? 아이디랑 나랑 돈가스 비싼 거 하나 샀어. 뭐 이쁜 구석이 있어야 주지. 뭘 잘하는 게 있어야 주지. 어? 우리 겁나 떡졌다. 그 아이디가 지금까지 꺼내서 그래. 진짜? 야 아침 일찍 나오면 떡 줘. 너도 줬어 지금. 죄송합니다. 너는 새 집까지 줬는데? 너 비둘기 와서 네 머리에다 집 줬었니? 비둘기지 좀. 원리겠지. 원리야? 자 정리? 미안해. 앞뒤 보고 떠들고. 에휴. 자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물체를 통해서 이동해가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다. 했던 얘기 계속 반복했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물체에 열을 주면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고 열을 뺐으면 물체의 온도가 내려간다. 당연하겠죠. 열의 출입에 따라 온도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열량 단위와 열량 구하는 식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여섯 번째 이야기 열량의 단위. 자, 열량 단위는 가장 많이 쓰는 단위를 어떤 단위 씁니까? 이 책은 줄이라고 했는데 다시 바뀌었어. 이 책부터 바뀌었었거든, 줄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럽게 많았어. 반응열을 계산할 때 화학에서 SI 단위는 줄을 에너지 단위로 쓰다 보니까 숫자들이 더러워. 왜? 1칼로리에 해당하는 양 지난번에 봤잖아. 약 4.2줄이라고 했었지? 근데 어떤 책은 이게 4.19줄로 쓰이고 어떤 책은 4.186줄로 줄이 쓰이고 어떤 책은 4.1868 이런 식으로 쓰이다 보니까 책마다 쓰이는 게 제각각이 됐단 말이야. 이 숫자를 어디까지 쓰냐에 따라서. 그래서 숫자가 너무 더러워서 같은 책에서 같은 화학 반응식인데 반응열이 소수점 자리에서 틀려. 1단위에서 틀려. 그럼 그 정보는 정확한 정보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노출돼 갖고 다시 2015 개정교육 과정부터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게요. 자, 얘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다. 그러면 1칼로리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줄까요? 1칼로리 정의는 어떻게 내리죠? 물 1g의 온도를 14.5도씨에서 15.5도씨로 1도씨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자, 이러한 열량을 뭐라고 합니까? 1칼로리라고 합니다. 또한 1칼로리는 약 몇 줄에 해당해 줄 할아버지 실험이 있었지. 줄 할아버지 실험에 의하면 얘는 몇 줄? 4.2줄이었어. 또 1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따로 물 1kg의 온도를 14.5도씨에서 15.5도씨로 1도씨만큼 높인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칼로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얼마가 되니? 1000칼로리가 된다라고 해. 또 구닥다리 표현으로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이렇게 쓰기도 해. 1 라지 칼로리라고도 써. 많이 오래된 거. 라지 칼로리는 1킬로칼로리하고 똑같은 단위야. 그래서 식품 쪽에 보면 이렇게 쓰는 책들이 옛날 책들이 제법 많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요즘 많이 없어진 단위들 많잖아. 혹시 데시리터 알아? 1데시리터. 10m. 시베르니 10m. 얘는 100리터야. 100ml. 0.1리터야. 처음 보니? 야, cc라는 말 기억나? 지금도 쓰지 CC는 않아요? 지금 맥주 먹을 때만 쓰잖아. 이거 미리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1.1mm, 2mm. 얘는 1 큐빅 센티미터야. 1cm. 1cc라고. 뭐 저자도 알고 있네. 많이 안 쓰는 단위지 요즘. 응? 맥주 먹을 때만 쓰지. 맥주 먹을 때. 아이씨 1000cc 하나요. 실제로 선생님이 대학원 다닐 때 메스 실린더 1리터짜리를 사다가 다니는 맥주집마다 다 측정을 했어. 어떤 맥주 먹는 게 가장 이득일까? 결론은 500ml짜리, 500cc짜리 맥주를 여러 번 먹는 게 이득이더라. 1000짜리 봤더니 물로 따랐을 때 1000cc가 안 나와. 물로 따랐을 때 얘가 1000짜리가 안 나오고 500짜리가 490, 480몇 이렇게 나왔는데 1000짜리 옛날에 있던 그걸 따라 봤더니 얘는 무려 900cc 정도밖에 안 돼. 거품 내고 뭐 내고 하면 값은 2배인데 양이 적잖아. 근데 요즘 500짜리는 500이 아니야. 요즘 나오는 건 컵인데 약 380cc 정도가 나오더라. 원래 썰 때 400cc라고 팔아. 근데 술집에서 편의상 500cc라고 해서 값 더럽게 비싸고 팔지. 그래서 요즘은 맥주집에 가서 맥주 먹으려면 병맥주 먹는 게 가장 안전해. 안 속아. 맛이 알잖아. 그 다음에 생맥주를 먹는 거 네가 술 맛을 알아? 아니요 몰라요. 선생님은 진짜 잘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술 맛 전혀 몰라. 근데 많이 되게 술? 잘하시네. 있으니까 먹는 거야. 너 밥 먹을 때 밥만 느껴? 네. 응? 네? 이게 고시깔인지 악기발인지 먹어보면 알아? 알죠? 어떻게? 먹으면 알죠. 헐. 이게 충청도에서 하는 김씨네 된장찌개인지, 응? 경상도네 박씨의 된장찌개인지, 전라도의 최씨의 된장찌개인지도 구분할 수 있어? 그 뒤에 보면 써있지 않아요? 뚝배기를 뜨거운데 들고 보겠다고? 이거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 술 맛 구분한다고? 아이 불화까지 말라 그래. 주류 회사에서 맛보는 애들 아니면 거의 안 맞아. 우연히 맞출 수 있는데, 우연히 겹쳐져서 여러 번까지 맞출 수 있는데 거의 못 맞춰. 도수가 다른 술이 있잖아요. 도수 다르다고 맛과 향이 거의 비슷한데 40도 가는 거랑 13도 이런 거랑 다르죠. 소주 맛 맞추는 사람 많던데. 그건 소주 종류가 몇 개 없어서 그래. 기껏 해봐야 소주를 한 10개 갖다 놓고 맛보세요 해놓고 소주 맞히면은 그 사람은 진짜 천재다. 근데 차민슬이랑 별빛 청아 있으면 구분할 수 있잖아요. 참이슬하고 뭐? 청아. 그 술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소주병에 별빛 청아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청하잖아. 소주인데 청아 맛으로 나오는 소주가 있어요. 소주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종류가 다르긴 다른데 그 청아에서 소주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건 맛이 완전히 다르겠지? 맛이 다른데 제조 비법이 다르니까. 아무튼 그것도 소주죠. 옛날에 지방 소주들이 많아. 예를 들어 뭐 경상도 가면 대선, 금복주, 그 다음에 선양, 그 지방 소주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맛이 완전히 달라. 역시 두꺼비였지. 여기서 두꺼비란 진로. 근데 술 중에 가끔가다 이런 술이 있었어. 맥주 회사인데 하이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술을 안 사면 맥주를 안 줬어. 그 술 이름이 원래 경상도 소주인데 경월이라는 소주가 있었어. 맛 더럽게 없었어. 그리고 회사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 경월이
지금의 처음처럼이 됐어. 근데 옛날에 이거 줘도 안 먹었어. 사장님이 술집에서 많이 먹으면 서비스로 줬어. 근데 안 먹고 남겨놔. 근데 소주 맛으로 먹는 거 아니지 않나요? 참이슬은 처음처럼이랑 소주? 맛으로 먹다니? 소주 그냥 취하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려고 술 먹는 사람은 없지. 술 먹다 보니까 취하는 거지. 술 맛없는데 왜 먹어요? 술 맛있으라고. 개인 취향 아니야? 한번 볼까? 담배도 많이 피잖아. 아무 맛 없잖아. 그치? 딸기 맛 난다는데. 아, 전단이고. 아무 맛 안 요즘 나잖아. 막 포도 냄새는 나쁘지 않아. 아, 아니. 애들이 포도. 그러니까 먹었다가 뱉잖아. 네. 뱉을 때 맛이 나는 거예요? 아무 맛 아니야, 없으니까 아니야. 뱉는 거야. 네. 건강에도 나쁘고 맛도 없고 하니까 에이씨 하고 뱉잖아. 그럼 선생님도 담배 피시잖아요. 뭐? 선생님 담배 피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담배 피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그래. 맞아요. 걱정을 연결. 도연이, 현이, 우진이, 서진이, 민성이, 찬욱이, 정윤이, 유나 같은 친구만 있으면 선생님 담배 필 일 없지. 뭐야 이제 있더라고 이게. 매년 너희 같은 친구들 때문에 선생님이 담배를 못 끊어. 죄송해요. 선생님. 담배를 마음 잡고서는 하루 딱 안 폈는데 너네 수업 갔다 오면은 하루 사이에 두가 펴. 두갑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진짜 많이 피는 제 친구도 하루에 2갑까지는 무리잖아. 야 두갑은 인간적으로 필 수가 없어. 2갑이면 자기도 팩을 망가지는 게 뭐야. 선생님이 옛날에 한참 많이 필 때는 한 3달 동안 2달 반 정도 하루에 5갑씩 폈다. 하루에 5갑이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는 거죠? 응?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는 거죠? 건강검진 선생님 같은 사람은 겁나서 못 가. 가면은 바로 장례식장 내려가야 돼서. 금연초 피세요, 금연초. 금연초에 또 허실이 있지. 옛날에 선생님 아는 분이 금연초 중독 걸렸어. 그러니까요. 그거 금연초 피다가 그거에 중독돼갖고 그걸 피워. 근데 그게 더 세. 합법적으로 할 값이. 수 있는 금연초 아닌가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보건소 가서 금연초 받아 금연초 피세요. 거기는 금연 그보다 대마초가 밴드를 많아요. 붙여주지. 아니 금연초 줘요. 진짜로. 자, 그 필 것만 안 피지. 자, 그러면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막 얘기했던 사람들이 비웃더라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랬는데 실제 그 뉴스에 나왔지. 바둑 우리나라의 황제였던 분이 있어. 조훈현 구단이라고. 이세돌. 한참 밑이지. 응? 이 조훈현 구단 같은 경우가 바둑을 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담배를 무지 많이 피거든. 그래서 건강에 나쁜 것 같다고 금연초를 피기 시작하셨네. 나중에 금연초 중독이 됐어. 금연초만 사서 피는 거야. 야 금연초 적당히 해야죠. 담배 한 갑에 1,000원 정도 할 때 금연초가 5,000원 했거든. 그걸 중독됐으니. 담배 중독은 안 우리 5배 나가. 그럼 풀중독이지. 자, 그래서 열량의 단위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열량 보존 법칙은 아까 했 얘기라 말로만 읽어보자. 접촉하는 두 물체 사이에서 곤이 잃어버린 열량은 전이 얻은 열량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한편 열량과 비열이란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열량과 비율이란 얘기를 살펴보자. 소진이 무슨 고민하고 있어? 자소서 고민하고 있니? 남자친구. 남자친구?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서진 남자친구. 별로다. 상현이 어디 갔어? 물어봐야 되는데. 상현이. 형 여자친구 있어요? 어? 네, 상현이 있어요. 저쪽 방 갔지? 걔는 있고. 승인이 아니, 여자친구가 얘 아니에요? 어? 아니야 아니 썸네일 있어. 근데 걔 못생겼다는데. 누가? 네? 아이니? 아니 네. 썸녀 생겼대요. 아니 썸네일 못생겼대. 누가? 아이니가 개 예쁘다던데. 맞아요. 영어 보러 간대요 이번 주에. 은빈이랑? 아니. 아이씨.
자, 열량과 비열에 대해서 한번 아, 진짜 좋다. 이야기해 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비열을 보기 전에 열량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 자, 열량 구하는 식이야. 자, 열량 구하는 식인데 계산하는 걸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열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열량은 물질의 비열이라는 것 곱하기 물질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구해 줄 수가 있대. 만약에 비열의 단위가 킬로칼로리라는 것과 킬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그램에 관계된 단위로 되어 있다면 얘들은 칼로리라는 값이 되는데 얘를 식으로 쓰면 BBQ는 C암타 또는 Q는 C멘트로 기억해 두자. 잘 물어봐. 비열 구하는 식 어떻게 되죠? 비비큐는 시안타. 그러면 땡이에요. 비열은 열량은 물질의 비열 곱하기 물질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는 게 좋아. 거기에다 묻지도 않았는데 미리 대답하면 단위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쓰고 있습니다. SI 단위로는 줄을 씁니다. 1칼로리는 4.2줄입니다. 진짜 면접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던 때가 있는데 진곽 8기 때 학생이 이제 질문지 복귀한 걸 이해하면 거의 따닥 그 스페인 축구를 티카티카라고 하니? 티티카카라고 하니? 티키타카? 이 티키타카 하듯이 질문을 주고받고 이렇게 면접해갖고 붙었죠. 틱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땡. 근데 만약에 면접 보실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잠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드려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럼 모르는 거야.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근데 만약 그랬는데 모르겠으면 뭐라고 해야 돼? 거기서 싫은데요? 쉬운 데는 안 잊었습니다. 진짜요? 전혀 모르면 가만히 묵비권 행사하는 것보다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잊었습니다. 잊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잊었다. 기억 알았다. 기억 어? 정지. 전에는 알았다. 원래 평소에는 알고 있는데 네가 물어보니까 잊어먹었어. 하도 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잊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보다 잊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전화는 해본 것 같아. 저는 빙구예요. 란 얘기하고 똑같은데 잊었습니다. 잊었습니다. 고양이 했지? 자, 아니 들은 데만 아는데. 약 4, 5년 전쯤에 선생님이 그때 학원에서 처음 수업 녹화를 시작했거든. 딴 선생님들 거의 녹화 안 할 때 수업 녹화를 했어. 아이들 보여주려고. 물표 TV는 그 이전부터 있었어. 2012년인가 이때부터 있었어. 와. 그런데 말이야. 그때 2학년 반 수업을 하다 보면 오디오에 선생님 목소리가 묻혀. 한 학생이 오디오가 더 큰 소리를 들려. 그 소리의 주인공이 현민이 누나였어. 네? 바로 똑같은 상황이야. 더 심하게 오디오가 묻히고 있어. 저보다 네가 더 심한 거 같은데. 그런가. 영상 수업 학원 수업 영상 요 구조로 된 녀석 맨 앞에 쪽에 한번 찾아봐봐. 그래갖고 중학교 2학년 알파반 수업을 한번 녹화해서 들으면은 어떤 여학생이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할 거야. 현민이 누나. 현민이 누나는 잘하면서 대답하면서 떠드니까 이쁘기라도 하지. 저거는 손 주변 애들 자꾸 잡담만 하잖아. 너 지금부터 시끄럽다 선생님이 느끼면은 바로 누나한테 톡 날립니다.
현민이가 오늘 와서 종일 떠들고 그냥 갔다? 지만 떠들면 괜찮은데 주변 애들을 같이 떠들게 하고 수업 영상 오디오를 묻어버렸다? 문지만 느껴서 말 안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열량 구하는 식이야. BBQ는 C암탁 또는 Q는 C멘트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옛날엔 시멘트였는데요. 80년대 치킨 메이커에 BBQ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BBQ는 C암탁이 됐습니다. 80년이요? 80년대 BBQ 처음 나왔을 때. 자, 그러면 비열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인 물질의 비열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g 또는 킬로그램이라고 쓸 수도 있어. 이거의 온도를 1도씨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야. 자, 이것을 비열이라고 한다. 그럼 비열 구하는 식은 어떻게 구할까요? 비열 구하는 식은 C는 Q 나누기 M 곱하기 델타 T라고 합니다. 어떤 책은 이 델타 T를 라지 T로 써서 절대 온도로 표현할 때가 있어. 절대 온도 눈금 간격하고 섭씨 온도 눈금 간격하고 어떻다라고 했지? 같다라고 했지. 그래서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어. 섞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쓸까요? 칼로리 퍼 그램 도씨를 쓰거나 또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를 써. 킬로 지워지면 얘가 되겠지. 킬로는 1000이란 뜻이니까. 그쵸? 자, 그리고 SI 단위로 오리지널로 쓸 때는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라고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값이야. 자, 그렇다면 물의 경우에는 비열이 얼마가 될까? 얘는 칼로리의 정의로부터 내려줄 수가 있겠지. C물은 1 칼로리 퍼 그램 도씨 또는 1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또는 얘는 약 4200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저 칼로리 그램 도시에 도시 자리에다가 켈빈 넣었어요. 온도 눈금 간격이 똑같다고 했잖아. 응? 조금 전에 했어. 너의 오디오에 붙였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의 비열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뒤쪽에 가면 몰 비열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몰 비열은 대문자 C를 많이 써요. 여기는 비슷한 거를 문자를 너무 많이 써갖고요. 눈치껏 봐야 돼. 딱 보면 이게 뭐야 라고 느낄 정도가 될 거야. 그러면 자, 몰 비열이라는 건 이래 나타나. 기체의 경우에 고체나 액체의 물질은 여기에 잘 이용하지 않아. 오케이? 자, 기체의 경우에 몰 비열을 줄였어. 기체의 경우 어떤 물질? (1몰) 몰에 대해서 혹시 화학 시간에 다 배우셨습니까? 몰 나갔지? 아니요. 서진이 뭘 알고 있지? 유나 알지? 찬욱이 알지? 민성이 뭘 알지? 에? 모르지 너. 몰이 일몰. 일몰의 정의. 저희는 몰라요. 에? 근데 뭔지는 대충 알아요. 뭔데? 뭘까? 왜 그 하나
단위 뭘까? 저희는 남녀. 늦게 와서 그래. 아, 늦게 와서 그래? 수업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유난 알지? 자, 그래서 어떤 물질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일몰의 온도를. 얘는 절대 온도를 써. 1켈빈만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그래서 이걸 몰 비율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게 몰 비율이래. 자, 그렇다면 몰 비율은 어떻게 식으로 나타날까요? 라지 C, 얘는 스몰 C 쓴다. 너무 커 보이지? 작게 써줄게. 스몰 C 같이. 얘는 라지 C는 이렇게 씁니다. n분의 1 곱하기. 미분 표현 쓰면 싫어하겠지? 근데 써도 되겠지. 아주 작은 델타를 뭐라고 쓰기로 했지? D라고 쓰기로 했거든. 많이 써서 그래. dT분의 dQ라고 쓰기로 한다.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게 돼? 줄 퍼 몰 K를 쓴다. 얘는 단위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안 써. 오케이? 몰 비율은 다 줄이라는 SI 단위를 쓰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뒤쪽에 나오니까 뒤쪽에 할까? 몰 개념? 지금 해요. 해주고 갈까? 자, 그럼 몰에 대한 개념을 도연이를 위해서 해주자. 얘는 몇 도에서 몇 도로니까 이게 예? 아니 뭐 얘는 기준이 없어. 옛날에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마다 1도만큼 높인데 필요한 열량이 조금씩 변했거든. 그래갖고 나중에 물리 실험책을 대학교 가면 보시게 될 거야. 표가 나와 있어. 물의 비열표. 그래갖고 1이 있고 0.999999 얼마. 또 0.9999 얼마.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실제로 그 비율을 찾아다가 써서 대입해서 계산을 했었어. 아주 옛날에. 선생님 구닥다리니까. 자, 그러면 몰 개념을 한번 도연이를 위해 설명하자. 가장 기초적인 몰 개념이야. 몰은 우리 물리에서 사용하는 7가지 기본 단위 중에 하나야. 질량을 얘기할 때는 킬로그램, 길이를 얘기할 때는 미터, 시간을 얘기할 때는 세컨드, 물질의 양을 얘기할 때는 몰, 온도 얘기할 때는 켈빈, 자, 그리고 빛의 밝기 얘기할 때는 칸델라, 전류의 세기 얘기할 때는 암페어.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기준이 있단 말이야. 표준이. 이게 코로나가 시작된 해 1919년 4월 달에 개정이 돼서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바뀐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몰 개념은 자, 아보가드로 수를 이용해서 새로이 재편을 했다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부하거나 일상생활에서는 이 기준이 바뀐 게 전혀 영향을 안 줘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지. 보통은 표준이 다 바뀌었어. 참고로 우리나라에 표준연구원이라는 곳이 있거든. 거기에 가시면 표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야. 아니면 구글링해서 세계 도량형 협회를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표준에 대해서 바뀌어 있는 걸 홈페이지에 공지해 놨어. 근데 읽어봐도 뭔 소린지 모를 거야. 나도 읽어봐도 이거 갖고 어떻게 점점 과학과 현실을 멀리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지. 맞아요? 대표로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과학을 1도 모르잖아. 그래갖고 과학자들 뻥이래. 안 믿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래. 그러면서 침대는 믿잖아. 침대가 과학이라는 건 믿잖아. 과학의 한 분류에 침대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TV에서 나오잖아요. 침대는 과학이다. 자,
그러면 그리고 과학은 과학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일몰에 대해서 한번 보자. 기준 개념. 자, 먼저 물질의 질량을 갖고 정의하는 개념이 있어. 자, 얘는 분자량. 분자량이라고 하지 말자. 식량이라고 하자. 식량에 그람 단위를 붙인 양을 갖다 놓은 게 1몰이 돼버려.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의 식량은 얼마지? 정확히는 이온식량이 되겠지. 염화나트륨은 NaCl인데 이온 결합을 한단 말이야. 이온 결합한 녀석은 분자의 범위가 없지. 그래서 결합하는 수의 비로 NaCl이라고 써주거든. 자, 이때 NA라는 것은 약 23g, 23을 많이 쓰지. 23.은 23.1. 그 다음에 자, 염소는 35.5가 돼. 얘는 자, 실제로 공기 중에 자연 중에 염소가 37짜리, 35짜리가 비가 상당히 크게 차이 난 채로 존재하지. 그래서 35짜리를 비율을 무시할 수 없어서 35.5까지 쓰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분자량을 이용해서 평균 이온 식량을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데, 그럼 염소의 식량은 얼마야? 모르는가? 23 더하기 35.5야. 그럼 얼마지? 58.5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소금을 재는 거야. 그래서 58.5g을 만들 수 있겠지. 그 속에 얘네들이 염소와 나트륨의 이온 상태의 물질들, 즉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몰씩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식량에 그람 단위를 붙인 게 1몰이래. 또 한 마리, 두 마리, 두식이 석탄 막 셌어. 그래서 이 개수가 몇 개일 때?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일 때, 이때를 1몰이라고 해. 이때 이 개수를 우리는 NA 또는 N0라고 해서, 이 책은 N0라고 쓰는데 나중에 대학 과정은 NA라고 많이 쓰거든. 그래서 뭐라고 불러?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 아보가드로 수. 이 개수만큼 있으면 얘는 1몰이야. 오케이? 이거 세는데 시간 엄청나게 걸리지. 전 인류가 1초에 한 개씩 세. 밥 안 먹고. 그래서 몇십만 년 이상 걸려. 네? 몇십만 년 이상 걸린다. A? 자,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약 얼마 정도 되지 지금? 180억? 80억이나 돼? 중국 인구 감소하고 있는데? 인도가 늘어서. 인도가 늘면 차도도 늘잖아. 인도가 늘었다고 해도 중국이 감소하고 있어서 80억 명이나 돼 지금? 너무 많다. 세계 전쟁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응? 세계 전쟁 하면 엄청나게 죽고 다시 베이비붐 세대가 또 엄청나게 늘어요. 응? 그렇구나. 나라 하나 없애버리면 되겠다. 응? 중국 없애면 되겠다. 확 줄겠지? 그럼 세계 식량난도 없고 다 없어지지. 응? 자, 그래서 이걸 숫자를 세는데, 자, 우리 현민이에게 숙제를 줄게. 전 세계 인구를 80억 명이라고 하고, 전 인구가 밥도 안 먹고 일주일에 한 개씩 셌을 때 아보가드로 수를 다 세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숙제로 줄게. 알겠니? 다음 시간에 발표해보자. 틀리면 뒤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다고요. 그럼 이 수의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알고 있니? 이 아보가드로 수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있어? 몰라요? 배웠을 텐데. 포장을 잘 해놨었구나.
그러니까 까먹었지. 아니, 화학쌤이 저한테 똑같이 물어봤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때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까먹었어요. 집에 가서 책 보고 찾았던 아, 기억이. 찾았어요. 자, 분자량 또는 원자량과 같은 물질의 양을 잡을 때 기준이 되는 물질이 누구야? 탄소 12야. 탄소 12의 질량이 12.001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한번 보자. 물질을 구성하는, 자, 입자들은 누가 있지? 원자를 구성하는 것은 원자핵과 전자가 있단 말이야.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데 원자핵 속에는 누가 있지?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이때 양성자 질량은 MP라고 하는데 MP는 얼마가 돼?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g으로 할게 24승 g이라고 하고 물리는 킬로그램 조해서 킬로그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성자 질량은 1.6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으로 독립된 객체로 존재한다라고 해. 그런데 결합된 상태의 핵자 한 개당 질량은 결합된 상태에서 핵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가 되죠? 결합된 상태에서 핵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라고 해. 차이 나는 만큼이 뭘로 바뀌지? 차이 나는 만큼이 뭘로 바뀌니? 분명히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결합했던 얘로 바뀌어. 오케이? 뭘로 바뀌지? 결합 에너지로 바뀌게 돼. 결합한 데 에너지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얘를 1U라고 쓰고 있다라고 해. 1U는 뭐라고 하지? 옛날에는 AMU라고 썼어. 뭐라고? 원자 질량 단위라고 부르고 있지. 이때 요 두 녀석이 얘로 변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감소하거든. 이걸 질량 결손이라고 해. 여기에다가 C 제곱하면 C는 여기서 빛의 속도야. 이걸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돼? 결합 에너지가 돼버려.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야. 탄소 12짜리를 한번 살펴보고 과연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보기로 할게. 탄소 원자의 원자핵의 질량이 12라고 합니다. 12 1몰만큼 있을 때 질량이 12g 하면 되겠지? 맞아? 얘는 이 안에 핵자가 몇 개가 들었어? 원자 하나당? 얘가 원자 번호 이거란 말이야. 이게 10이야. 그러면 핵자 몇 개가 들은 거야? 양성자 몇 개 들었니? 6개. 그럼 중성자 몇 개 있지? 6개. 그럼 전체 핵자가 몇 개야? 전체 핵자 몇 개야? 12개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핵자 하나당 평균 질량이 얼마가 돼? 1U란 말이야. 자, 이 속에는 아보가드로 수만큼 존재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지워지고 아보가드로 수를 살펴봤더니 얘는 실제 나중에 계산기 어플 갖고 한번 해봐.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분의 1이야. 그람 단위로 썼다는 거야. 이걸 계산했더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었다라고 해. 오케이? 원자 질량 단위의 역수가 아보가드로 수다. 아시겠어요? 이게 발견된 게 1922년이야. 이 이전에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었거든. 아보가드로는 어떤 법칙 얘기했지? 사실은 그때 당시 아보가드로 가설이었어.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 속에는 일정량의 입자들이 존재한다. 이때 온도가 0도씨 1기압일 때 STP 표준 상태라고 하지? 맞아요? 이때 자 기체의 경우에 자 얼마 속에 부피 22.4리터 속 입자의 개수 23승계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1몰의 정의가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이렇게만 얘기했어. 아보가드로 가설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 속에는 일정량의 입자를 갖는다. 일정한 수의 입자를 갖는다.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를 갖는다는 뜻이야. 개수 같은 걸 정확히 몰랐거든. 근데 이 개수 같은 거를 확정한 게 1920년대야. 22년인가 24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아보가드로 가설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되고 입자가 분자로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분자를 처음 제안한 분이 바로 아보가드로였죠. 자, 아무튼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1몰이라는 것은 좀 전에 한 경우 기체의 경우 STP에서 도연아, STP가 뭐지? 현이야, STP가 뭐지? 우진아, STP가 뭐야? 아니? 무진이 모르고. 서진이 STP가 뭘까? 민성아, 다 애들 너 닮아가지. 정작 너는 바뀌고 있는데 애들이 너 닮아가네? 현민이 STP가 뭐야? 25도씨 얘기야. 그 표준 상태. 구분해줘야지. 화학에서 표준 상태는 두 개가 있어. 근데 STP는 표준 상태이긴 한데 우리말로 번역한 표준 상태이긴 하지만 네가 얘기한 것과는 달라. STP가 어떤 상태지? 0도씨 1기압일 때. 2분의 1이었네요. 너 25도씨라고 그랬는데 무슨 2분의 네, 1이야? 25도씨 1기압하고 0도씨 1기압 둘 중 하나 고민했거든요. 0도씨 1기압이요. 자, 25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준 상태는 전기화학에서 쓰는 표준 상태야. 그래서 사용 구분이 달라. 물에서 쓸 일이 없지. 물에서는 표준 전위 전극이 필요 없잖아. 표준 전극 전위가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STP에서 자 22.4리터의 부피를 갖는다라고 얘기해. 이 부피가 있으면 얘가 1몰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STP에서 5.6리터래. 몇 몰이야? 5.6리터래. 몇 몰이야? 0.2. 4분의 1몰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진대. 그럼 몰수를 어떻게 쓸 수 있지? 몰수라는 녀석은 NA분의 N 라지 M분의 라지 M은 식량이야. 스몰 m 얘는 22.4분의 부피인데 리터의 단위로 쓸 때야. 그래서 이게 몰수의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뒤에서 어차피 한 번 더 살펴보는데 복습 나중에 한 번 더 하라고 또 군데군데 잊어버린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기본 단위 개념이니까 기억해 두시는데 과학고 입시에는 몰을 안 물어봅니다. 근데 자소서에 몰 쓰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 그 경우에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특에 혹시 몰 쓴 사람 없니? 선생님이 몰의 개념에 대해서 이 친구가 알고 있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라고 써준 분들 없니? 없어요? 너네들 다 냈니? 생기부? 냈는데 안 받아가시고 복사만 해주시면. 복사만. 복사해서 드렸어? 복사를 저한테 줬어요. 둘 다 다시.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저는 니네 생기부를 복사해서 다시 주셨다고? 네, 둘 다 다시 저한테 주셨어요. 둘 다. 아, 제출은 했었어? 안 했는데 어떻게 갖고 있어? 학원에서? 처음에 안 갖고 있어요. 냈는데 그 복사하시고 그냥 주셨어요 다시. 또 안 냈다며. 복사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윤호 쌤한테 줬는데
선생님 복사해가지고 다시 근데 원보다 복사한 거 같이 주셨어요. 원래 복사한 거는 원본은 다시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선생님들한테는 안 주지? 저도 그래요. 저도 얘랑 아니, 선생님이 써가지고. 과학 선생님들한테 보통 스캔해 갖고 어디다 이제 드라이브 같은 데 올려놓는데 전혀 없이 자소서를 오늘부터 뭘 어떻게 봐주라고. 어저께 뭐 했니? 아, 너 어저께 수학이구나. 지난 시간에 뭐 했니? 화요일 날? 화요일날 수학 수학했다고? 네, 오늘부터 수업인데. 오늘은 원래 과학이에요. 월화도 수학 원래 과학인데 월화 수학 근데 쓰는데 방금 복근 갑자기 클리닉 하시면 클리닉 시간에 뭐 했어? 클리닉이요? 저희 지난 시간에 클리닉 때 나도 주제는 이런 거 학원이 저희 클리닉 때 자소서 같은 거 나오면 수업해요. 학원이 나한테 학원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저희 아빠랑 똑같은 말 하세요. 어? 저희 아빠도 똑같은 말 했어요. 어떤 말? 선생님이 방금 하신 말이요. 아니 뭐뭐 하자고 해놓고서는 뭐 자료를 줘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아휴 속 터져. 한번 학원 뒤집어 놔야 되겠다. 내 밑으로 다 집합시켜갖고. 아침에 무슨 하고 있어요? 내 위가 없어. 그거 아무도 집합 안 하는 거든요. 원장님 빼고 없지 않아요? 원장도 내 밑인데 네? 한참 동생이잖아. 따까리다 따까리. 어? 선생님 원장님보다 나이 많으세요? 내가 젊어 보이니? 고마워. 저번에 화학생이 아, 저는- 네, 원장님은 머리가 하얘요. 어? 원장님은 수염이 하얘요. 염색해야지 띨빵이냐? 나이 먹은 거 자랑하고 다녀? 원장님은 그렇게 어? 대신에 내가 배가 더 나왔잖아. 학원에서 나만큼 배 나온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나이빼야 나이빼. 아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이번에는 그쪽에 보니까 이쪽에 여러 가지 연용량들이 나와 있지, 그치? 비열들이 나와 있지. 그래서 자연 중에 가장 비열이 큰 물질 중에 하나가 물이야. 이 비열이 크다는 거 갖고 3단계 문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내줄 수 있어. 자, Q는 CMT라고 했지. 어디 갔니? Q는 CMT라고 있었어. 자, Q가 같을 때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어때? 작아져요. 작아. 오케이? 비열이 큰 물질들은 열을 줬을 때 온도 변화를 적게 일으켜서 많은 열을 저장시켜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몸에 약 66%가 물이야. 우리 몸이 물로 구성됨으로써 유리한 게 어떤 면에 유리하지? 체온 조절이 유리하지. 주변의 온도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자, 어때? 나는 많은 열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열을 조절해서 체온을 유지하기가 쉽다는 거야. 또 지구상의 지표면에 약 70%가 물로 덮여 있어. 그 연유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요즘은 자꾸만 어떻게 되니? 올라가요. 올라가지. 지금 화산 폭발이 하나가 필요할 때야. 백두산. 화산 폭발이 나타나면요, 실제로 1900년대 초반에 인도네시아인가에서 봄베이 화산인가 어디가 한번 폭발했어. 폭발해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 해가 가려져서. 그 다음에 지구 연평균 기온이 지구 5도씨가 떨어졌대. 한국에서 터졌는데. 아니 근데 그래서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추워서 여름에 눈 왔대. 지금 지구에게 필요한 건 뭐? 화산 폭발이다. 내년에 백두산 그럼 폭발한대요. 온도가 내려가겠지? 그러면 녹았던 빙하들이 다시 어때? 얼겠지?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 또 일을 다 잡고 회시장. 죽을라라 죽겠지? 아니야 알을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닭을 못 먹어? 아니 인간 알을 만들어서 인간이 안 했어. 알을 만들어서 박역것에 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연용량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열애 전달해서 좀 잡다한 얘기까지 끝내놓고 분자운동 쪽 넘어가는 방향으로 할게요. 이 분자운동 과구 가면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 이 단원 있지? 여긴 수업을 안 해주셔. 알고 있다는 걸 가정하고 넘어가. 그래서 바로 기체 분자운동으로 갈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요즘은 연력학 1법칙, 2법칙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너무 기초적인 걸 아예 안 다룹니다. 과거에서. 짧은 학기 동안에 다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안 다루고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 근데 알아야지 뒤에 부분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어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없으면 나가서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시간은 6시 25분까지 들어오시면